일본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과대 망상증 환자의 몽상가였던 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조선의 왕 선조를 재빠르게 잡고 편하게 명나라를 친 다음 천하를 누르겠다. 근데 웬걸 선조가 잽싸게 튀어버리죠. 아예 명나라로 망명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선조를 향한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와중에 다행히 왜구들은 재빨리 도망간 선조를 잡지 못했고 덕분에 전쟁은 장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의 전설이 시작되죠. 그동안 조선에서 유일하게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한 이순신은 왜구가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1592년 5월 4일 첫 출전을 하게 되죠. 이 왜구들은 약탈과 방화가 특화되어 있는 아주 못된 아이들이었는데 그 명성에 맞게 육지에서 나쁜 짓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에게 혼쭐이 나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상대 26척의 배를 격침시키게 되죠. 이게 바로 이순신의 최초의 해전이자 첫 승리였던 옥포해전. 옥포해전 이후 하포와 적진포에서 차례로 왜구를 물에 담궈버립니다. 이에 정신 못 차린 왜구들은 다시 이순신에게 덤비게 되는데 사천 앞바다에서 경멸당하고 당포 앞바다에서 박살나고 당항포에서 찢기고 율포에서 작살나고 그냥 다 이순신한테 쎄나게 두들겨 맞게 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이었는데 장기화가 된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물자 보급이었습니다. 특히 왜구 입장에선 부산에서 서울까지 보급해야 하는데 육지로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배를 이용해 빠르게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서울로 보급하기 위해 전라도 앞바다를 지나쳐 가야 했지만 이분이 떡하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개박살 내고 보급로를 아예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화가 단단히 난 히데요시는 부산포에 집합시키게 되죠. 이번에도 지면 니들 다 죽는다. 이순신을 죽여라. 이처럼 유감스럽게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왜구들은 다시 이순신과 한판 붙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다시 혼내주기 위해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한산도 앞바다는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있는 곳인데 사방으로 막혀 도망갈 길이 없던 곳이었죠. 그리하여 이곳으로 왜구들을 유인하기 위해 조선의 함대 6척을 일본 애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어리석은 일본 수군은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조선 함대를 추격하게 되죠. 재빨리 후퇴한 조선의 함대 6척은 한산도 앞바다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일본 함대들을 향해 배를 180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조선 함대들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치듯 일본 함대를 둘러싸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학익진. 그렇게 둘러싸인 일본 함대들은 진짜 불쌍하게 시게 두들겨 맞게 됩니다. 조선의 피해는 거의 없었고 일본은 거의 몰살당하게 되죠. 이제야 조금 정신 차린 히데요시는 이순신이랑 싸우지 말라고 해전 금지령을 내리게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은 판단이었습니다. 아예 이순신은 진짜 다신 못 갚치게 하기 위해 왜구들의 본거지가 된 부산으로 돌격하게 됩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에 5번의 기습이 있었지만 깔끔하게 참수시켜버리죠.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이순신을 마주친 왜구들은 겁에 질려 배를 버리고 도망갔고 그렇게 외선 100여 척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위대한 이순신의 활약으로 조선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켜내고 반면에 일본은 완전히 보급로가 끊기게 되면서 임진왜란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승전보를 울린 이순신은 1593년에 삼도수군 통제사, 즉 해군 참모 총장이 됩니다. 한편 일본과 명나라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히데요시는 진짜 과대 망상증 환자의 몽상가다운 요구를 하게 되는데 명나라 황제의 딸을 자기한테 시집 보내라거나 조선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일본한테 넘기면 물러나겠다는 개소리를 짓거리게 되죠.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다시 1597년 정유년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유재란. 그리고 이때 질투의 화신이었던 두 남자 원균 장군과 선조, 이 두 조선 사람에 의해 이순신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순신의 계속된 승전보에 백성들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순신은
백성들을 보살피며 인심을 크게 얻고 있었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는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규는 이순신의 선배였는데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자 후배의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이를 질투한 원규는 말도 안 듣고 명령도 어기면서 이순신을 모함합니다. 이순신이 쓴 일기에 보면 이렇게 원균에 대한 혐오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질투의 끝을 보게 됩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든 전쟁에서 이순신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00여 척의 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정에서 히데요시의 오른팔 가토가 부산에 상륙한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에게 이 가토를 잡아오라고 명령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순신은 철저한 전략과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에만 싸워왔습니다. 근데 이번 전투는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전투였죠. 그래도 왕의 명령이라 가긴 갔는데 이미 가토는 도착했고 별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원균이 조정에 보고하기를 제가 갔으면 잡았는데 이순신이라서 못 잡았네요. 얼탱이가 없죠. 근데 더 얼탱이 없는 건 이때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압송시킨 선조였습니다. 싸우라는 명을 거부한 이순신은 역적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결국 원규는 이순신 다음으로 제2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고 억울하게도 이순신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순신을 고문한 선조는 다행히 사형을 시키지 않았고 이순신을 조선의 명장 권율장군 밑에서 백의종군을 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석방 소식을 접하게 된 이순신의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러 한양으로 올라오던 배에서 병으로 별세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를 통해 효심이 지극했던 그의 애통함을 엿볼 수 있죠. 한편 이순신이 끌려가게 되고 대신 해군 참모 총장이 된 원규는 크게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못한 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막상 부산포를 공격하려 하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이상한 행동들만 하고 있었죠. 그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조정의 압박으로 여러 차례 출전을 하긴 했는데 기적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순신이 힘들게 모은 판옥선 몇십 척을 날려버리는 불상사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다 못한 권율 장군이 부하들 보는 앞에서 원균을 불러다가 곤장을 후려치게 되죠. 참담합니다. 하지만 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출격한 원균은 7천량 해전에서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조선 수군 전부인 이순신이 힘겹게 만든 300여 척의 함대가 개박살나게 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원균은 그렇게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선조는 이순신에게 머쓱하게 한마디 하는데 과인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다행히도 이순신의 부하 배설 장군이 7천량 전투에서 미리 빼놓은 12척의 배가 남아있었죠. 여기서 선조는 남아있는 배로 적을 상대할 수 없다며 수군을 폐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이 비장하게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불러 모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해전이 시작됩니다. 1597년 9월 16일 이순신은 힘겹게 겨우 끌어모아 한 척이 더 보강된 13척의 함대와 병력을 과장하기 위한 수백 척의 어선들을 끌고 명량이란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함대는 최소 133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이순신은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받아 센 물살을 이용하며 일본 함대들을 좁은 골목에서 100척이 넘는 상대를 차례로 무너뜨릴 치밀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시작된 전투. 100척 이상의 일본 함대들이 밀고 들어오게 되고 이때 돌격을 외치며 나아가는 조선의 수군.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오직 이순신이 탄 대장선만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 뒤의 12척은 그렇게 명령을 어기고 이순신이 죽으면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죠. 믿기지 않게도 이순신 혼자 죽을 각오로 일본 함대 133척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진짜 더 믿기지 않는 것은
이 한 척이 100여 척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슬슬 눈치가 보인 뒤에 있는 부하들은 슬금슬금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의 과정의 기록은 없으나 결국 기세가 눌린 일본군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며 퇴각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이순신의 함대는 전사자와 부상자만 각 2명씩 있었을 뿐 함선은 단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으로만 보였던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왜구를 격침시켜 다시 해상권을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쁘게도 그 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왜구는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1598년 11월 19일 마지막까지 이순신은 또다시 침략할 수 있을 퇴각하는 일본군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해 명나라의 병력과 함께 노량해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나게 두들겨 맞고 꽁무니 빼며 도망가는 일본 함대를 쫓던 와중에 이순신은 일본군의 총탄을 맞고 쓰러지게 되죠.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마침내 이 해전은 승리로 끝나게 되고 7년간의 긴 전쟁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왕이 본인을 버렸을지라도 백성과 조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충무공 이순신, 23전 23승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패를 기록하며 조선을 구한 그는 역사상 최고의 성웅으로 남게 됩니다.